네, 강프로입니다. 자, 시노펙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일단 금요일 날에는 3% 정도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시노펙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건 혈액 투석기, 그쵸. 원래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혈액 투석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시노펙스가, 그쵸.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관련해서 인증을 획득했죠. GMP 인증을 획득을 했고, 이게 정부의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시노펙스가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노펙스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는 종목 모두는요, 어떤 호재나 악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시노펙스가 혈액 투석기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미 저 위에 가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다른 제약주들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보더라도 모두 동일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제가 주봉으로 돌려가지고 그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상황은 2020년도죠. 그쵸, 2020년도 이때 상황을 봤을 때 주가가 10,000원 정도였어요. 자, 코로나 때 하락한 부분을 빼더라도 그렇죠. 고가 따져보면 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기간 21년 11월 달까지 상승한 상승폭이 15배 상승해서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실적이 좋았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가치 투자자야. 나는 실적에 따라서 매매해. 주가는 결국에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본다면, 그쵸?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맞게 실적이 올라왔어야 되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보세요. 2020년도에 636억, 21년도에 860억. 어느 정도 상승했죠? 자, 21년 11월 달에 고가가 나왔습니다. 15만 원짜리. 그쵸? 이때 21년 최종 실적은 22년 초에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적은 한 30%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15배, 1,500%가 올랐어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쵸? 500배? 그쵸?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다. 근데 실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 그쵸? 떨어지는 과정에서 22년도 실적이 1분기 나오고 2분기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20년도 대비해서 10배 실적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확인은 언제예요? 23년 초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요. 왜? 실적 확인됐다. 근데 그건 빠지고 난 이후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쫓아가야 될 때가 있고 하락할 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뭐 실적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실적이 확인되기 전 이 차이도 무조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두 다 가격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23년도에 그쵸? 어디까지 올랐어요? 150만 원까지 올랐죠.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그쵸? 예상 실적이 얼마예요? 보세요. 4,700억. 그쵸? 22년도 대비해서 역성장했죠. 리튬 가격 때문이죠. 당연히 에코프로 BM 실적이 빠졌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것,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항상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 즉 신고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강세 종목만을 매매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구간을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했을 때 뭐가 돼요?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21년도에도 고가 달성하고 나서 어떤 부분 발생했죠? 다시 신고가가 몇 배 올랐습니까? 3배가 더 올랐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이거? 3, 4개월밖에 안 걸려요.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말고 고가에 매도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마세요. 고가 보고 팔고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신고가 매매. 자, 그럼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볼게요. 시노펙스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여기 23년 중반에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애초에.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파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큰 폭으로 시세 구간에 들어가죠. 고가에 물린 분들 많을 겁니다. 그쵸? 이날 1월 10일 날 지난 수요일인데 큰 폭으로 16%까지 강세를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개파락으로 시세를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올라가서 고가 맞고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금요일 날 빠졌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 무조건 쌍봉 나옵니다. 저는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히 공략을 해서 그쵸? 고가를 보고 매도를 한 날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날 제가 7,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나서 10,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쵸? 제가 이 구간은 못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먹을 수 있다. 즉 모든 종목들을 내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버리고요. 고가도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몸통 구간에서만 공략을 해도 50%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는 굉장히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종목 수급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매수 관점으로 잡자. 가격이 중요하고 그 가격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여야 된다. 그쵸?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격이 먼저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시노펙스 어때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의 신고가 종목이 시노펙스 하나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노펙스 외적인 다른 신고가 종목 그리고 시노펙스를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2일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시장가 매수 언제? 8시 49분 장시작 전 시장가 매수 언제? 8시 50분 장시작 전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뭐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자, 보세요. 롯데 정보통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죠. 고가 따지면 19%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아쉬워요. 근데 애초에 못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고가를 내가 어떻게 다 잡아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가를 굳이 잡지 않더라도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내가 잡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롯데정보통신은 1월 10일 날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월 10일 날에는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날 공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하루에 5% 정도 수익에 마감이 됐다.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흥하해운.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상한가 마감 금요일 날 시가 그쵸?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상한가를 잡는 것 그쵸? 보합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든 다 동일합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그쵸? 이런 강력한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재료가 있죠. 전쟁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정확하게 이때 10월 달 들어서 10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때 추가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이 애초에 발생됐었단 말이죠. 근데 왜 6월과 7월 달에 그쵸?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냈을까요? 어떤 이슈가 있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을 추적하자. 그랬을 때 그쵸? 하루에 상한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내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고 자, 지금 시노펙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시노펙스를 제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그렇죠. 동일하죠. 12월 22일 시장가 매수 시노펙스 8시 53분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시노펙스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보면 12월 22일 요 날이에요. 그렇죠. 시가 5,200원. 저 정확하게 요날 매도를 했는데 1월 4일 7,700원. 50% 정도 수익에서 끝내고 나왔죠. 그렇죠. 왜? 하락했으니까. 위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 있나요? 한 2주도 보유하지 않았는데 거의 한 5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 그렇죠. 22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시가에 때려 사라. 근데 이날만 공략했을까요? 올려서 볼까요?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그리고 12월 18일 시노펙스 어떤 구간입니까? 보세요. 1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그렇죠. 지속적으로 종목을 중복시킨다.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즉 신고가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매매는 할 수가 없죠. 고가에서 계속 따라 사래. 언제? 시가에 그냥 시장가로 박으래.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고요. 가격에 대해서 내가 100%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의 주도주를 내가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시장의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손절만 하고 있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제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신고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배우세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시장에서.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이런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수익 모델, 그렇죠? 어떻게 이런 가격대를 잡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 계좌에서 뭐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한꺼번에, 그렇죠?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돈 안 받아요. 그렇죠? 돈 안 받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이 번호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노펙스로 돌아와서 보면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충분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빠지는 거 당연해요. 근데 반등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액 투석기 시장은 전량 수입이었지만 관련된 부품 사업만으로도 시장 규모가 1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시노펙스가 이런 시장 규모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고,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혈액 투석기 관련해서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노펙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첫 번째 구간까지 올라왔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이번에 돌파를 할지 못할지는 몰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쌍봉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하락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커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지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노펙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쵸?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편집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쵸?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노펙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뭐 항상 제가 긴 영상을 올리는데 뭐 그런 부분들 다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제가 왜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쵸, 그렇게 공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